리튬이온 전지가 화재 사고도 많이 있고 기술적으로 거의 한계에 와 있어서 이런 화재에도 안전한 차세대 전지 중에 전고체 전지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남다른 기술력으로 전고체 2차 전지의 상용화에 앞장서는 과학자.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주인공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테스트를 위한 전고체 2차 전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2차 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막는 분리막과 액체 상태의 전해질이 사용되는데요. 전고체 2차 전지에는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의 전해질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분리막의 역할까지 대신합니다. 이 변화 하나로 기존 2차 전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2차 전지는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액체 전해질 때문에 발화나 화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서 화재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고체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똑같은 조건의 실험에서 액체 전해질의 상태와 비교해 볼 텐데요. 액체 전해질을 가져오셨네요. 이게 몇 cc죠? 10mm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하는 곳이고요. 실제로 배터리 모듈이나 시스템 레벨에서 충방전을 하고 안전성 시험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폭동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외부로 차단할 수 있는 설비고요. 여기 스프링클러를 달아서 쿨링할 수 있는 시설들과 배기 시설, 그리고 배기 후에 그 가스를 클리닝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설비가 갖춰진 실험실에서 각각의 전해질에 불을 가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존 지금 현재 리튬이온 전지에서 전해질로 사용되고 있는 카보네이트계 전해질입니다. 화재에 대한 민감성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체 전해질에 불을 붙여보는데요. (10ml의) 적은 양임에도 불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보조 배터리? 네,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연료처럼 들어가 있고 내부의 온도가 얘의 발화점보다 높아지고 산소가 들어가면 이제 화재의 3요소가 다 만들어지는 거라 배터리가 열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꺼내시는 게 뭐예요? 고체 전해질로 만든 펠렛입니다. 고체 전해질을 압축한 작은 조각에 불을 가해봤는데요. 표면이 달궈지기만 할 뿐 불이 붙진 않습니다. 지금 보신 소재가 기존 상용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액체 전해질을 대신할 수 있는 고체 전해질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온의 열에 의해서 얘가 가열될 수는 있지만 불이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체 전해질과는 달리 액체 전해질은 화재에 취약한데요. 더욱 위험한 것은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액체 전해질에 불이 붙으면 휘발유처럼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는 성질은 아니지만 이 연료가 되는 이 전해질이 다 탈 때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렇게 부어보시면 물이 이제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동안 이제 온도가 약간 식기 때문에 꺼지는 것 같지만 이 액체 전해질은 물의 위쪽에 뜹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완전히 진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화재 진압보다 약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동식 소화수조나 질식 소화포와 같이 특수한 진압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사실 뭐 불만 안 나게 만들려면 이제 수계전지라고 해서 물을 사용하는 전지로 하는 연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너무 낮아집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주행거리와 그리고 안전성 이 두 가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고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Ready for the synthesis?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두를 달리기 위해 하윤철 박사팀은 소재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전고체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을 합성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고체 전해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원료들을 기계에 넣고 맷돌처럼 갈아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합성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면 원료들을 균일하게 혼합한 상태가 됩니다. 이 고체 전해질 원료를 다시 열 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얘가 결정화가 되면서 이온 전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안 됩니다. 이 샘플은 여기서 열면 수분하고 반응해서 유독가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고체 전해질에 들어간 원료가 워낙 비싸서 킬로그램에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서 이곳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고체 전해질의 원료인 황화 리튬은 수분과 산소에 민감해 밀폐된 공간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하윤철 박사팀은 새로운 방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황화리튬을 싸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렴한 원료, 리튬 설페이트, 리튬 카보네이트 이런 소재에서부터 또는 수산화 리튬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연구를 좀 하다가 중간에 스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공정이 길어지고. 그래서 공정을 하나라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고, 많은 논문들과 특허들을 탐색을 하면서 그렇게 황화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들을 어렵게 찾아냈는데요. 그렇지만 원료들을 합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된다고 했던 것도 안 되는 게 많았으니 안 된다고 했던 것도 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리튬과 황을 반응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원료까지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반응을 시켜도 한 번에 합성이 된다는 걸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하윤철 박사팀은 기존보다 간편한 방법을 썼습니다. 황화 리튬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원료들을 액체 안에 집어넣어 침전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공정을 줄이고 비용까지 절약하면서 상용화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전고체 2차 전지의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하윤철 박사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루빨리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준 업체를 찾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한 고체 전해질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측정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협의하러 왔습니다. 2차 전지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측정 장치. 로봇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료들을 옮기고 분석해 더욱 빠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재를 탐색하는 데부터 측정하고,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까지 시켜서 얘가 자동으로 최적의 합성 조건을 찾아내는 것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자동으로 원점 세팅을 한 다음에 하윤철 박사팀이 이렇게 전고체 2차 전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해외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전고체 2차 전지 관련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처음엔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온 전도도 이런 게 수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장비도 부족하고 심지어 측정할 수 있는 셀 지구도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요. 저희 연구 개발자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해서 반도체 제조 설비업체 대표에게 2차 전지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하윤철 박사에게 제작 요청을 받았을 때 대표는 난처하기만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하윤철 박사의 설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셀이 일본에서 구입한 셀인데요. 이 셀의 가격이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2개에 1,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값비싼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에 기술의 국산화가 절실했던 하윤철 박사팀. 같은 연구자 출신의 업체 대표도 그 절실한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했기에 요청에 응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하윤철 박사님을 도와주는 마음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전고체 전지 자체가 시장이 많이 커지게 됨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이 축적이 되어 왔고 지금은 그 하윤철 박사님과 저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서로 엄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호의로 시작한 일이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을 향한 기회가 된 겁니다. 2022년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로 인한 피해액만 해도 약 450억 원. 리튬이온 2차 전지로 인한 화재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SNS 사용이 중단되는 등 일상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윤철 박사팀의 기술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에서 이런 요구사항, 급속 충전, 주행거리,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가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전지가 전고체 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설 데미안의 등장인물 데미안은 참된 자아를 찾으려면 기존의 세계를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개발된 하윤철 박사의 기술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